네, 부산 왔습니다. 부산에 지금 여기가 서면에 있는 롯데호텔의 1층 그 커피숍인데요. 여기에 잠깐 저희들이 우리 박형준 부산시장 만나려고 이렇게 자리를 좀 만들었습니다. 이게 호텔이라 그런지 조금 좀 값비싸게 보이네요. 나는 이거 방송하는 줄도 모르고 왔는데. 자, 시장님, 오랜만입니다. 예, 우리 고 박사님하고 저는 워낙 40년 된 인연이 되나서, 예, 제가 이게 부산 와서 저 보자 그러면 꼼짝없이 이게 오는데, 이게 카메라에 갑자기 돼서 잠깐 약간 당황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고성TV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우리 시청자들께 짧게 인사 한 말씀 부탁합니다. 예, 여러모로 나라 걱정 지금 많이 되는 때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변화가 그동안 많았고 또 앞으로도 아마 변화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이 자유, 공화, 민주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대한 애국심 이런 게 정말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성국 TV 시청자들이 그런 덕목을 제일 많이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자유공화민주, 이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우리 인사 말씀으로 박형준 시장께서 해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시장님 뵐 때가 그 부산시장 관사를 시민들한테 돌려드린다고 하면서 공원으로 조성했던 바로 그것이잖아요. 도모원. 네. 네. 그쪽에 그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1년 됐는데요. 네. 다음 주에 1년 기념 행사할 텐데 네. 40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산의 이 명소 중에 하나가 됐죠. 소위 핫플레이스 중에 하나가 됐는데 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역대 시장들이 전부 사저로 썼던 관저로 썼던 건데 제가 이제 공약으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돌려드리는 건 의미가 없다. 저는 뭐 어떤 좀 철학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개인은 각자의 처지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공공의 시설이나 공간에서 그 시민들이 나와서 그 즐기거나 또 이용을 할 때에는 최고의 시민으로 대접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그 나라에서 한 일들을 보면 이 공공시설이나 공간을 좀 그냥 평상적인 그냥 이제 보통 수준으로 다 이렇게 전문 용어로 대충 맞죠. 대충 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기 집 아니라고. 예. 그래서 이거를 그 도모헌은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안 포기부터 그 안에 인테리어 또 내부 공간 구성 이런 거 신경을 많이 써서 조성을 해놨더니 많은 분들이 이제 와서 힐링도 되고 또 거기에서 부산 학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교양 강좌들도 있거든요. 또 회의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강연도 들을 수 있고 또 전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또 이 자연과 이 조화된 공간이 되나서 즐기러 많이 오십니다. 네, 아주 멋진 문화공간인데요. 그 이름이 도모헌. 도모를 하는 이제 헌이라는 건 이제 옛날 집을 얘기하죠. 도모헌. 그 전망도 좋아요. 바다가 맞습니다. 저기 아래로 보이고 광안대교가 이렇게 저쪽에 보이는. 이거를 재구성하면서 아주 멋진 건축물도 새로 들어서고 그래서 제가 부산 오시는 분들한테 꼭 권하고 싶습니다. 도모헌이라고 박형준 시장이 시민께 돌려드린. 네. 자, 그런가 하면 역시 부산 하면은 가장 뜨거운 이슈가 가덕도 신공항일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진척 잘 되고 있습니까? 그동안 이제 진척이 잘 되다가 그 삐걱 한번 했습니다. 그 이제 현대건설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뒤로 빼는 바람에 지금 재입차를 앞두고 있는데 국토부가 빨리 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좀 자꾸 미루고 있어서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 이미 기술적인 검토나 또 이 새로 할
컨소시엄들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어허. 이제 재입찰만 하면 네. 저희가 그동안 몇 달 늦어지긴 했는데 정상 궤도에 다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산도 이미 확보를 해놨고 그렇군요. 보상도 한 75%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예. 우리 부산을 정말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려면은 제일 중요한 혁신의 인프라가 가덕도 공항입니다. 가덕도 공항은 단순한 이제 일반 지방 공항이 아니라 관문 공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산같이 세계 2위의 환적항인 곳에서 이곳을 싱가포르나 두바이나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의 글로벌 도시로 만들려면 공항이 필수적입니다. 예, 그건 물류 측면에서도 필수적이고 네. 여객 측면에서도 필수적이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가덕도 공항을 빨리 하느냐 못 하느냐가 부산의 미래를 좌우하고 부산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금 수도권 일국주의로 너무 쏠려 그렇죠. 있는데 부산을 그런 어떤 수도권 서울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허브 도시로 만드는 게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골고루 발전하는 소위 혁신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가덕도 공항은 정말 중요한 그렇죠.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동남권 신공항이라고도 불리는데 동남권이라는 게 여기에 있는 주요 도시만 하더라도 이제 부산을 중심으로 창원 기계공단이 있고 또 포항이 있고 울산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구미가 있고 이게 동남권의 주요 산업 도시들이잖아요. 이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 여기 모여 살고 있는 인구가 1,500만이니까 수도권 2,500만과 동남권의 1,500만이 양극으로 발전해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려면 최소한의 그 기본 인플라가 공항이고 항만이다. 이제 그래서 지금 가덕도는 신항이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맞습니다. 네. 여기에 신공항만 결합되면 예, 아주 강력한 커브항이 될 수 있다. 항만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이미 갖추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항만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항이 들어서고 또 그걸 기초로 해서 저희가 BUTX라 그래갖고 지하 40m를 관통하는 세계 최초의 수소 열차를 지금 아하. 이미 제시를 해서 지금 이미 그 KDI 그 심사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가덕도 공항하고 이 두 개가 완성이 되면 그게 이제 부산발 교통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저희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게 우리 박형준 시장이 부산에서 이제 부산의 100년 대계로 이제 이걸 하나하나 하고 계신데 이게 막상 서울에서는 잘 몰라요. 알려져 있질 않아. 저 이 정도 지금 설명 하시니까 굉장한 진전이 있었구나라고 저도 느끼는 거거든요. 그 사실은 부산이 지난 몇 년간 상당히 저는 그 혁신의 파동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 KBS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부산 시민들이 이게 만족합니다 하는 그 비율이 74%가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부산 내에서의 삶이 만족스럽다는 게 74% 나오는데 그건 역대 없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요즘 부산의 해외 관광객들도 엄청나게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렇죠. 예, 작년이 역대 최대였는데 금년이 작년보다도 25%가 늘어나서. 그럼 몇 명쯤 됩니까? 최초로 한 번도 300만을 돌파한 적이 없었는데 10월 말로 300만을 돌파할 것 같아요. 외국인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만. 그리고 12월까지는 거의 400만에 육박할 것 대단하네. 같아서 대단하네. 이게 이제 한 해에 이렇게 한두 해에 이렇게 늘어나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그만큼 부산의 매력이 요즘은 굉장히 많이 드러났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우리 내부의 혁신 노력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뭐 엑스포 유치 실패는 하긴 했지만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우리 부산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그렇죠. 그 효과도 톡톡히 보고 그런데 있습니다. 이렇게 부산 시민이 부산에 대해서 만족하는 만족도가 70%가 넘고 뭐 300만을 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고 그러면 박형준 시장 브랜드도 좀 올라가고 박형준 시장 인기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그냥 거꾸로 지금. 그게 제 고민이죠. 고민인데 이게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지도라고 하는 거는 뭐 그런 꼭 일을
꼼꼼하게 잘했냐 못했냐 이런 거에 대한 뭐 객관적인 평가라기보다는 예. 이제 지금 현재의 정치 상황 속에서 이게 문제를 바라보는 주관적인 뭐랄까요 좀 지향이랄까 좀 네. 주관적인 감정이랄까 이런 게 이제 많이 반영이 되니까 지금은 사실은 정권 초기고 일종의 개업 시기잖아요. 그리고 또 해수부 이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실질적인 효과도 효과지만 시민들에게 주는 효과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상징성도 크고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게 시민들의 이제 기대치 이런 것들이 반영된 거라고 봐야죠. 그러나 뭐 예.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예. 일을 잘 해도 이 여론조사로 평가를 할 때는 좌파사 지지한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박형준 하면은 X표 치고 이래버리니까 사실은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제가 조금 진짜 부산시 행정, 그 다음에 부산시를 어떻게 발전시킬까,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쌓아온 경력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 중앙정치에서 좀 역할도 하고 그런 걸로 많이 해왔잖아요. 이른바 소장개혁파의 리더였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20년 보수 통합할 때도 이제 역할을 했고 이제 네. 그런 그게 있었는데 너무 중앙 정치에 대해서 이제 좀 조용하게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지금부터는 저도 꼭 뭐 중앙 정치라기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야당이 됐으니까 네. 이제 좀 옳은 말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요. 그런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아니 뭐 이 단체장이 정치 개입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조항 하나 가지고 단체장이 정 하면은 달려들거든. 어? 정 하면. 근데 사실은 그 굴레를 벗어나야죠. 네. 지난주, 이번 주입니까? 장동혁 대표하고 지도부가 부산에서 최고위원회의 했죠. 그리고 1박 2일로 있었는데, 지금 장동혁 체제가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당 안팎의 어려움에 이제 대처하고 그 과정에서 당장 내일 동대구역의 장애 집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만, 사실은 어쨌든 넘어가야 될 관문 중에 하나가 내년 6월에 지방선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는요, 선거에서 지면은 뭐 100마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다음 날로 사표 써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가 임기 2년으로 출범했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면 그 다음 날 다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지방선거 필승 전략을 장동혁 지도부가 나름 고심하고 있을 텐데, 제가 장동혁 대표 얘기를 딱 이렇게 나름대로 리딩을 해보면 영남권은 5개를 무조건 우리가 이겨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충청권에서 2개, 강원도에서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에서 승부가 걸자. 뭐 이런 구도 같아요. 저는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영남권 5개 중에 부산이 제일 좀 흔들린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산시장으로서는 사실 좀 듣기가 불편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유파 모두가 다 가장 관심을 갖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는 또 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당연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그 가장 지금의 여당이 소위 말해서 먹고 싶은 지역이 서울하고 부산이겠죠. 그리고 또 부산 선거는 서울도 물론 수도권하고 연계가 돼 있지만 좀 성격이 다르잖아요. 인천하고 경기도가 좀 서울하고는 그렇죠. 또 양상이 다른 면이 있는데 부산은 사실은 부울경이 연동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 한 군데가 부산이 예를 들어서 선거에서 이기면 경남, 울산도 같은 다 영향을 속에 이게 생활권으로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작년 총선 때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부산의 낙동강벨트에서 선전하면서 경남까지 영향을 줬죠. 한 달 전, 심지어 일주일 전 여론조사만 하더라도 부산이 뭐 7, 8개 지는 걸로 여론조사가 다 당시에 그랬습니다. 총선 일주일 전.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게 마지막에 역전이 되면서 경남벨트도 이제 양산이나 이런 데에도 다 이길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계돼 있다고 봐서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전략적으로도 국민의힘도 부산 선거가 이제 초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민주당도 부산 선거가 초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민주당이 왜 부산에 이렇게 큰 그 관심을 갖고 한편으로는 환심 정책,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공세적인. 글쎄 우리 박형준 시장한테 시비를 계속 걸더라고요. 저것들이. 그럴 수밖에 없죠. 공격의 대상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서울하고 부산이 제일 공격의 대상이. 근데 사실 서울 부산 있잖아요. 네. 저것들 성비 때문에 제복을 했던 데 아닙니까? 둘 다. 네, 그게 무슨 이제 염치로 이것들이. 아이러니한 건데 네. 21년 선거에 그 보궐선거에서 서울 부산이 똑같은 이유로 보궐선거 서울은 박원순이가 여기는 오거돈이가. 일어나서 여기서 승리를 함으로써 사실은 네. 정권 창출에 그렇습니다. 그 새로운 그 흐름을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 그 재보궐선거 때 서울은 오세훈이 그리고 부산은 박형준 시장이 이제 당선이 됐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 그만두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간접적이지만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어쨌든 그때는 또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그런 그 우려와 반대, 그렇죠. 또 심판 여론이 굉장히 이제 불이 올라오는 시점에서 그 재보궐 선거가 있었고,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결국 정권 창출이 일어난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서울도 부산도 그런 의미에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선거를 우리 박형준 시장이 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만약에 진다면 영남권 그것도 부산 선거에서 지면은 다 진다 이런 각오로 지금 그렇습니다. 이 부산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제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는 2018년 선거가 이번 선거하고 성격이 비슷합니다. 2018년에도 2017년에 문재인 정권이 탄핵 이후에 그 여파로 탄생을 해서 바로 1년 뒤에 선거를 했잖아요. 지방선거 했죠. 똑같습니다. 그때 홍준표가 대표할 때. 네, 홍준표 대표가 있을 때인데 그때 뭐 몰살했죠, 사실. 그때 두 개에 놔두고. 그러니까 당시에 대구하고 경북 요 두 개만 이기고 15개를 졌어요. 다 졌고 부산도 그 당시에 구청장 선거까지 거의 다 넘어갔는데 뭐 시의원도 말할 것도 그러니까 이게 한 선거구라고 봐야 됩니다. 한 선거라 봐야 되는데. 그래 그게 문재인 독재의 시작이죠. 그때 상황을 복기를 해보면 그때는 이제 탄핵 이후에 두 가지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선 다음에 두 가지 전략으로 몰고 갔거든요. 하나는 적폐청산. 또 하나는 남북관계. 이 두 가지 갖고 이제 쫙 밀고 가면서 여론을 자기의 주위에 결집을 시켰는데 그때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0%, 80% 이랬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특히 뭐 그 적폐청산으로 이쪽은 완전히 그냥 막 풍지박산이 되고 그때 뭐 친이 친박할 거 없이 다 뭐 수백 명이 감옥 가고 재판받고 풍지박산 나고 또 남북 관계 그때 이제 막 그 트럼프 하고 함께 선거 일주일 전인가 싱가포르 트럼프가 김정은이 만나서 하는데 막 문재인이가 자기 공이라고 막 그때 기억이 나네요.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그때는 이길 수 없는 선거를 한 거죠. 그리고 또 2020년 선거도 2020년의 총선도 사실은 이길 수 있는 선거였는데 막판에 이제 뭐 공천 문제도 있었지만은 코로나가 오면서 그쪽에서 완전히 이제 돈 풀어갖고 한심사 갖고 또 넘어갔고 그래서 저희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결국 이제 그걸 제일 두 가지 그걸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는 내랑몰이 해갖고 지금 적폐몰이 하듯이 내랑몰이 이쪽을 이제 그래서 우리 박형준 시장도 뭔가 비상계엄 후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뭔가 동조하지 않았냐 수사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무리수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까지 공격하고 뭐 그때하고 다른 점은 그때보다 정교하지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무리수를 많이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또 국민들이 한번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이제 뭐 연말 내년 선거까지 계속 내란 프레임으로 가면서 이제 하겠지만 그 효과가 그때처럼 날 거냐 하는 거는 그렇죠. 예. 의문이고. 우리가 그때 지금 말씀하시니까 2018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고 감옥 간 다음에는 우리가 저항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장애투쟁 같은 거를 우리가 꿈도 못 꿨어요. 우리가 장애투쟁한 거는 2019년부터거든. 조국 사태 때부터 우리가 장애투쟁을 한 거지. 근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런 식으로 이재명 정권 심판 구도가 조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그때는 트럼프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 돼서 김정은을 소위 말해서 이제 전문용어로 꼬셔갖고, 뭘 좀 해보려고 풀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이게 직접 접촉을 했는데, 한번 경험을 했고, 지금 그렇죠. 또 국제 정치 상황이 미중 관계나 이런 여러 가지 좀 상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지난번처럼 무리하게 김정은하고 직접 뭔가 협상을 해갖고 결과가 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면 모르되 그러지 않은 이상 그런 무리한 수를 두지는 않을 거다는 뭐 그건 제 판단으로 그렇고 예. 그러면 남북 관계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또 만들어내서 이 정세를 주도하려고 할 텐데 그게 또 만만할까 하는 생각이 그렇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도 우리 박경영 시장 쭉 이제 나름의 앞으로 있을 내년 지방선거까지의 정세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2018년하고 아주 비슷한 구조지만 동시에 이런 점에서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2018년과 달리 이제는 우리 자유파 국민이 또 국민의 힘이 이재명 괴물 독재 정권 심판이라는 전선을 조기에 구축하고 있다. 그러면 이 심판을 하려면 지방선거에서 이겨야만 심판이 되는 거고 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남권 5개죠. 그중에서 교두보인 부산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박형준 시장님한테 없는 시간 좀 내달라 이렇게 강청해서 내려온 겁니다. 우리 단체장이시니까 더 이상 구체적으로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충분히 그 뜻이 전달됐다고 보고 마무리 인사 말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여기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부산이 여러 면에서 매력 덩어리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 저희 고성국 TV를 보시는 많은 애국 시민들도 우리 부산에 와서 좀 먹을거리가 굉장히 풍부해졌어요. 그럼요. 네, 우리가 미슐랭 도시도 됐지만 어허. 요즘 해외 관광객들 가운데 특히 대만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요? 예, 대만 관광객들은 우리 부산에 돼지국밥 먹으러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돼지국밥 중국이 아니라 대만이라서 조금 더 마음이 편하네. 그뿐만이 아니라 뭐 파인다이닝부터 시작해서 요즘 부산이 이게 먹을거리가 풍부해졌고 또 옛날보다 훨씬 아름답고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가볼 데가 많고 우리 부산이 커피 도시인데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 4명 중에 3명이 부산 출신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이 커피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모모스 커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스페셜 커피로는 우리나라 최고 자타가 공인하는 건데 어쨌든 부산에 오면 좋은 아름다운 곳에 카페들도 많고 또 이 대도시에서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부산 찾아주세요. 지금 격려도 해주시고. 빅프 중에 예, 그러니까 30주년 지금 영화제인데 영화제가 이제 부산 곳곳에서 굉장히 다양한 장소에서 지금 영화의 바다가 열리고 있고 그리고 내일 이게 방송이 언제 나갈지 네, 오늘 나갈 거예요. 일요일에 우리 부산 바다의 다리 그러니까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4개의 다리를 통과하는 자전거 대회가 열립니다. 광안대교 같은 이런. 뚜어두 부산이라 그래서 이게 아마 몇 년 안에 세계적인 그런 게 없어요. 바다 이 위에 바다 위 다리를 자전거로 달린다. 오, 대단하다. 야, 이번에 멋있겠다. 이제 첫 해기 때문에 3,000명만 우선 모집을 해서 했는데 뭐 몇 분 만에 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걸 확 좀 늘려서 시장님도 해요?
직접 저도 나갑니다. 타지는 않고 나가서 이제. 아니 우리 박형준 시장이 저랑 대학교 때 거의 같이 다니다시피 했잖아요. 이제 학번 2년 차인데 저 76, 78인데 길거리 농구 선수였어요. 예, 저는 뭐 기술은 없지만은 힘으로 워낙 스포츠를 잘 하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전거 직접 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양보하신 모양이네. 아니고 거기는 좀 그래도 좀 많이 타는 분들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예. 내년에는 확 더 늘릴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몇 년 안에 이거를 좀 국제적인 행사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박형준 시장이 만들어가는 지난 6년인가요? 5년, 지금 4년 됐고요. 예. 4년 됐습니다. 재보궐로 시작해서 예. 그러니까 사실은 임기는 두 번째지만 실제로 한 거는 4년이고 내년 선거 때까지 해봤자 5년이거든요. 보통은 한 8년에서 10년 정도는 해야 뭔가 큰 그림이 시작되고 끝을 맺을 수 있는 기간이라 그럽니다. 행정의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예, 박형준 시장이 만들어 가고 싶어 하는 또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인 새로운 부산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서 박형준의 부산과 함께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깜짝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